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이번 시즌 리버풀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38라운드는 9년을 함께한 위리겐 클롭의 마지막 경기이자 코치들과 선수들도 함께 공식적인 이별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클롭의 마지막 연설과 여러 순간들에 대해서는 리버풀 공식 유튜브와 함께 많은 컨텐츠에서 보셨을 테니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리버풀과 작별을 고하는 선수, 코치, 감독에 대한 내용과 지금까지의 여정, 그리고 향후 그들의 행복까지 가볍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별 인사. 지난 시즌에는 피르미누, 밀러, 체인벌린, 케이타, 이번 시즌에는 티아고, 마팁, 그리고 코치들, 위대한 여정을 함께한 리버풀 가족들이 안필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 명씩 봅시다. 첫 번째로 티아고 알칸타라. 리그 우승을 하고 난 다음 시즌 2021 시즌에 새로 합류한 환상적인 미드필더. 당시 리버풀은 미드필더로부터 창출되는 플레이메이킹에 대한 부재와 함께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줄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8번 포지션에서 기대했던 케이타, 체인벌린은 둘 모두 리버풀 부임 초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뒤로부터 계속 잦은 부상에 시달렸던 터라 많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두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임스 밀러, 지니 바이날둠 두 명의 선수는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어떻게든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언한 티아고 알칸타라. 마이클 에드워즈는 20대 후반의 선수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티아고 알칸타라를 비교적 저렴한 이적료에 데려올 수 있다는 것, 코로나 시기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서 500만 파운드 이적료만 선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은 분할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를 데려오게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적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뉴발란스에서 나이키로 유니폼 스폰서가 바뀌며 유니폼 판매량이 급증되는 상황에서 티아고의 영입은 유니폼 판매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는 높지 않았죠. 에드워즈가 택한 방향의 영입은 아니었지만 티아고가 먼저 리버풀에 관심을 가지고 클롭과 코치들 또한 엘리트 선수를 데려오며 미드필더의 무게감을 더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에드워즈는 자신의 방향성과는 다르지만 실익을 따져 손해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여 티아고 알칸타라의 영입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2021 시즌에 합류했는데 30경기 출전, 39경기 출전, 28경기 출전, 1경기 출전, 심지어 마지막은 5분만을 소화했습니다. 22-23 시즌 후반부에서부터는 사실상 출전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대한 꿈을 가진 채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으나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티아고의 합류 소식은 리버풀 선수단에서도 크게 술렁일 만큼 높은 기대감을 주었지만 결국 부상을 극복해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추후 어느 팀으로 합류하게 될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자유계약인 만큼 티아고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연봉에 욕심이 있던 선수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고생한 교수님, 이제 안녕. 두 번째로 조엘 마팁.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끈 장본인, 2016년 자유계약으로 이적료 없이 리버풀에 합류한 조엘 마팁. 18살의 나이에 분데스리가 샬케에서 데뷔하여 24살까지 무려 7시즌 동안 총 256경기 소화, 센터백에게 있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빅리그에서 250경기 이상을 소화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분데스리가에 남아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위리겐 클롭의 큰 관심과 함께 16-17 시즌 이적료 없이 리버풀에 합류하게 됩니다. 1군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그루이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클롭이 처음으로 영입한 주전 선수에 해당됩니다. 이후의 업적은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죠. 리버풀에서 총 201경기를 소화하며 유로파리그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레전드 선수. 특히 반다이크와 함께 안필드에서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렸던 퍼포먼스는 영원히 리버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경기장에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 선수단 사이에서는 되게 꿀잼으로 불렸을 만큼 단 한 번도 불화와 관련해 엮여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도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 단 한 번도 없고 완벽한 프로의식과 정신력을 갖춘 상태로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끌어준 조엘 마팁. 그가 떠나게 되면서 반다이크, 고메즈, 코나테, 아놀드, 각포 등등 함께 친하게 지냈던 선수들이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리버풀 레전드 이제 안녕. 세 번째로 안드레아스 콘마이어. 이름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얼굴은 굉장히 낯이 익은 인물이죠. 15-16 시즌 위리겐 클롭이 합류했을 때 그가 곧바로 지적했던 부분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수비 약점이었고 두 번째는 잦은 부상이었습니다. 클롭의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리버풀 내부적으로 1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늘 함께했으며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선수들의 부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클롭은 피트니스 코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당시 합류했던 인물이 안드레아스 콘마이어.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때 모나 넷머 영양사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콘마이어, 넷머 모두 바이에른 뮌헨
미넨에서 리버풀로 합류하였으며 이전에 있던 바이에른에서는 도르트문트를 꺾고 트래블을 달성하기도 했죠. 프리시즌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옥의 트리플 세션, 말 그대로 하루에 3번의 훈련을 소화하는 지옥의 훈련이었다 보니 15-16 시즌이 끝나자마자 팀에 합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마팁과 마찬가지로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유로파리그를 제외한 모든 대회 우승을 이끌며 리버풀의 영광을 함께했습니다. 그나마 이슈 관련 얘기를 하자면 2023년 2월 리버풀 내부적으로 콘마이어의 영향이 지나치게 커졌다며 물리치료사, 스포츠 과학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콘마이어는 클롭 사단으로 훌륭한 역사를 만들었고 공식적으로 리버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콘마이어와 함께 온 영양사 모나 nem머가 떠난다는 소식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남는 것 같네요. 네 번째로 레이 하우건, 처음 들어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2008년에 리버풀에 합류하여 무려 16년 동안 리버풀과 함께했습니다. 베니테즈에서부터 클롭까지 그동안의 업무는 점차 승진하여 1군 팀 운영 총괄, 선수단의 일정 관련해서 모든 일을 도맡았던 인물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포지션이지만 대단히 힘든 일이고 고생스러운 일인 거 아시죠? 리버풀 역사를 함께 읽어내신 분입니다. 모두 박수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잭 로빈슨. 올드 팬들은 잭 로빈슨 하면 풀백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지금 나오는 잭 로빈슨은 1군 골키퍼 코치입니다. 2018년에 1군 어시스턴트 골키퍼 코치로 합류하게 되면서 악터버그를 보좌한 인물입니다. 악터버그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로빈슨도 같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군 골키퍼 코치 둘이나 떠나게 되면 걱정하겠지만 브라질의 전설적인 골키퍼인 파파레우가 리버풀 코치로 있습니다. 아직 그의 역량에 대해 명확히 평가된 글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르네 슬롯 아래에서도 스태프로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코치진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잭 로빈슨 코치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악터버그. 무려 2009년 여름에 리버풀에 처음 합류했고 2011년 여름 본격적으로 1군 골키퍼 코치로 임명된 악터버그, 라파 베니테즈, 로이 호지슨, 케니 달글리시, 브랜든 로저스, 위르겐 클롭, 암흑기와 황금기를 함께한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도니, 레이나에서부터 미뇰렛, 카리우스로 이어지는 골키퍼들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했다며 비판 여론이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클롭이 첫 부임했을 때 세트피스로 인한 실점이 워낙 많아서 내부 코치들도 악터버그의 훈련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점차 코치들의 신뢰를 받으며 알리송 켈러로 이어지는 훌륭한 골키퍼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알리송이 직접 로빈슨과 악터버그를 칭찬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면 악터버그의 업적을 인정해줘야겠죠. 위르겐 클롭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리버풀을 떠나는 악터버그. 그는 곧바로 스티븐 제라드의 알 이티파크의 코치로 합류하며 또다시 리버풀의 전설적인 인물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리버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곱 번째, 마토스.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코치죠. 1군과 유스를 연결하는 엘리트 디벨롭먼트 코치. 펩 레인더스가 수석 코치로 올라오기 전에 수행했던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포르투 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시절 레인더스와 함께 일했던 터라 둘 간의 궁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향후 수석 코치, 감독까지도 욕심이 있는 인물이라서 잘츠부르크의 감독으로 부임하는 레인더스의 코치로 함께 오스트리아행을 결정했습니다. 클롭, 부바치, 크라비츠 3인방처럼 레인더스와 마토스 코치는 향후 몇 년 동안은 함께 팀을 옮기지 않을까 싶네요. 충분히 능력 있는 코치라서 언젠간 연이 닿으면 리버풀에 복귀할 수도 있겠죠. 잘츠부르크에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레인더스. 지금 나온 떠난 인물 중에서는 악터버그, 하우건을 제외하면 가장 오랫동안 리버풀과 함께했습니다. 2014년 포르투에서 리버풀 아카데미 코치로 합류한 다음 2015년 새로 만들어진 엘리트 디벨롭먼트 코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후 잠시 네이메언 감독직을 하다가 부바치 수석 코치가 리버풀을 떠나게 되자 다시 돌아와서 클롭의 수석 코치로 리버풀의 영광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애초에 감독에 대한 욕심이 워낙 큰 사람이라서 클롭의 아래에 있었을 뿐이지 앞으로 누군가의 수석 코치로 들어갈 확률은 꽤 낮을 것 같습니다. 아놀드의 인버티드 풀백 변화 또한 레인더스의 머리에서 나온 만큼 클롭도 그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훈련에서부터 1군 선수단 관리, 영입, 뉴스 콜업 거의 모든 부서에서 영향을 끼쳤던 터라 클롭이 나가면서 함께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판을 구성해야 하는데 레인더스가 남아있다면 과거의 색채가 그대로 남아버릴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마토스와 함께 잘츠부르크에서부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 언젠간 리버풀 감독으로 부임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엄청난 열정과 함께 리버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서 여러분들도 간간히 레인더스의 성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비츠와 클롭. 둘은 같이 얘기하겠죠. 클롭, 부바치, 크라비츠. 마인츠에서부터 함께했지만 부바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사적으로 클롭의 마지막을 보며 연락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을 때에도 부바치가 공개적으로 축하를 전하지 않았던 터라 여러모로 사이가 조금 틀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크라비츠와 클롭 둘의 관계는 여전히 좋습니다. 몇몇 기사에서는 크라비츠가 감독직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면 크라비츠는 클롭과 함께 휴식기를 가지며 다음 프로젝트를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분석, 상대 전력 분석, 훈련, 스카우트 등등 다재다능한 인물이지만 감독에 대한 욕심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클롭의 감독 커리어 계획이 있어 독일 대표팀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보니 별일이 없으면 독일 출신인 크라비츠도 대표팀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롭은 지난번 도르트문트에서 자진 사임하고 난 뒤 몇 개월 만에 복귀한 것과 다르게 이번은 정말 1년 동안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공허한 상태로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향후 어떤 클로버를 가게 될지 여러 기회들이 있겠지만 1년 안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르겐 클롭이 맡을 만한 구단이 몇 없다 생각합니다. 탑독보다 언더독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메가 클럽의 감독으로 부임할 확률은 극히 낮을 겁니다. 도르트문트를 생각하면 바이에른 뮌헨 감독 부임은 정말 확률이 낮겠죠. 이탈리아 리그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르트문트 리턴 혹은 독일 대표팀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지 않나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위르겐 클롭과 크라비츠의 커리어를 응원하며 1년만 딱 쉬고 빠른 시일 내로 축구계에 복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23-24 시즌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6월 1일에서부터 아르네 슬롯이 합류하며 본격적인 구상을 하게 될 테니 그때부터 더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새로운 리버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그럼 안녕!